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 시루 이번에는 14번째 강의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란 나라에 아마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가 진짜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라오케, 빠칭코, 최근에 아니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일본에서 유래됐었거든요. 그거는 역시 일본이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캐릭터 산업이 발달하고 이것이 이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발전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 애니메이션, 일본식 발음이죠.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음악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우선은 전체 배경으로서 이 콘텐츠 시장의 세계 동향을 좀 살펴보기로 하면은요. 우선 세계적으로 지금 게임 시장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하는 거. 2017년 금년도입니다만은 약 10조엔 이상의 이건 세계적인 수치죠. 이거는 과거에 번성을 누렸던 영화나 음악 시장을 압도적으로 누르는 그런 규모인데 역시 일본에서도 게임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출판 음악 시장은 축소하고 있고 망가 시장, 만화입니다.는 전자서적의 그 판매에 따라서 조금 상하로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옆으로 행진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로 게임이 압도적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일본의 콘텐츠 시장 전체를 본 겁니다만은 전체가 지금 10조엔이 넘는 2016년 백서의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죠. 100조엔이. 그 중에서 순수한 게임이 약 1.7조엔. 다만 왼쪽에 영상의 4.3에서 가장 큰 부분인 텔레비 방송 관련 서비스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역시 전체적으로 일본의 컨텐츠 시장에서도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게 되면 역시 올드와 뉴가 역전당하는 것,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영화죠. 영광을 누렸던 영화가 2천억 엔밖에 안 되고 애니메이션이 약 1.5조 엔인데 반해서 2015년 말 기준입니다만은 게임이 7조 엔으로 가장 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변화를 이 엔터테인먼트 그 컨텐츠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베이스로 하는 그런 소셜 게임이 대두하고 그 반면에 옛날에 아케이드라고 이런 빠칭코 샵 같은 데서 쭉 모여 앉아서 하던 아케이드 게임이나 가정용 게임 이런 것이 지금은 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 보던 거의 엔터테인먼트의 유일한 소스였던 영화 산업은 지금 급격하게 수익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는 아마 한국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게임하고 그 애니메이션 산업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역시 게임 산업이 훨씬 규모가 크고 판매액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 업체들은 종업원 수, 사원수가 평균 200명이 정도인데 반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은 약 100명 정도고 그다음에 이 판매액에 있어서도 거의 평균 그 게임 산업은 100억 원행에 육박하는 데 반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은 그 반 정도인 50억 엔 정도의 판매액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게임 산업은 국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발행하는 게임의 가치 창출이 거의 4분의 3에 해달되는 것을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반면에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이고 이거는 역시 아직도 영화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비교나 서론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과거 2007년부터 15년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폭증한 것은 아니고 점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경기를 반영해서 2009년, 10년도에는 상당히 좀 퇴조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서 두 번째인 파란색 부분, 즉 온라인 게임이 가장 큰 그 수입의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경우에 약 1.8조 엔 중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60% 이상이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에 맨 밑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건 아마 역시 그 플랫폼이 바뀌면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바뀌는 것이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게임 및 게임 기계 만드는 회사, 이 강좌의 목적은 각 산업을 학문적으로나 그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회사들의 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소니그룹의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톱으로 거의 압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반다이 나무코 홀딩입니다. 그 다음에 닌텐도, 세가, 사미 홀딩. 그래서 HD는 홀딩이니까 지주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코나미 홀딩, 그 다음에 넥슨. 이 회사는 한국의 유명한 넥슨이 일본에 상장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일본에 상장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애닉스, 그 다음에 다카라, 토미. 이 회사들은 과거에는 그 조그만 장난감들을 많이 만들던 일본말로 누이그룹이라고 하죠. 인형들도 만들고 하는 것이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NA, 그 나중에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갑자기 부상한 굉장히 유망한 회사로서 일본의 유명한 야구팀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에이전트, 믹시, 야후, 글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위에 탑 3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압도적인 그런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2017년 최근에 나온 그 세사란 그 게임 백서를 좀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일본에서 가정용 게임 시장 규모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보게 되면은 2016년 현재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가 좀 앞도고 있는데 그 반면에 하드웨어, 그야말로 이 기기 가지고 게임 기계 가지고 놀던 것은 줄어들고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옮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체 국내외로 따지게 되면은 역시 이거는 압도적으로 그 빨간색 해외가 그렇고 국내는 아주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일본의 게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해외에서 팔리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각 회사 3대 회사 중에서 우선 소니 그룹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소니는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조그만 아파트 한 구석에서 그 라디오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해서 일약 유명해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벤처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진짜 있었던 벤처 기업이거든요. 이 소니가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다양한 그 전자기기 만들고 특히 게임에서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이 세계로 휩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소니가 상당히 업적이 저조했었다가 최근에 굉장히 컴백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게임은 왼쪽에 두 번째. 이 회사가 현재 그 밑에 총무 그런 기능을 빼놓고 전방 회사로서는 일렉트로닉스 부문,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부분, 금융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심적인 일렉트로닉스 부분 중에서도 왼쪽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게임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주로 소니의 아까 나왔던 그 매출이 이 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 참고로 오른 보게 되면 비디오, 오디오, TV, 반도체, 미디어 네트워크, 영상 제작, 영화 제작, 음악, 그리고 최근에 은행, 온라인 은행입니다. 이건 최근에 우리 생긴 카카오뱅크 같은 그 선구자적인 얘기죠.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 모델이 뭐 최근에 한국에 지금 도입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닌텐도는 닌텐도 게임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서는 닌텐도 한 회사를 소개하는 것보다도 아주 자그마한 디나가 어떻게 거대 산업인 닌텐도하고 결합이 돼서 자본 제휴를 하는 그런 과정에 가게 됐는가. 우선 디나는 좀 DNA가 아니라 일본은 디나라고 부릅니다만은, 오른쪽에 게임이 원래 주 업종이었고, 엔터테인먼트 오른쪽으로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뭐 전자상거래까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여기 게임의 두 번째 줄에 보면 MOBAG는 일본식 약어로성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온라인 오픈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각 사하고 협업하는 이 시스템을 닌텐도가 굉장히 배우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닌텐도가 각자 개인이 기계 가지고 놀던 닌텐도 게임 회사에서 디나하고 앞으로 자본 제휴를 해서 그야말로 새로 나타난 그 작은 거인과 원래 있던 전통적인 거인이 같이 일본 표현으로 공창이라고 같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 그런 하나의 경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건 참 역시 중국이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인데 6,850만 명입니다. 2016년 현재. 다만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는 그 ARPU 1인당 레비뉴, 1인당 쓰는 돈 연간 $90 정도로서 최고입니다, 이게. 그런데 두 번째 거의 바로 밑에 육박하는 나라가 맨 아래줄에 있는 한국으로서 아직 유저 수가 1,5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2016년 통계입니다만은 1인당 그 지출은 일본에 거의 육박하는 $89, 88.94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말하자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새로운 그 추세를 형성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일본 모바일 게임에서 현재 매상구가 제일 높은 탑 10 회사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맨 아래부터 지금 색깔별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면 공허라는 게임, 그 다음에 디나 게임 아까 나왔습니다. 그리, 믹시, 그 다음에 콜펄, 그 다음에 사이버 에이전트, 그 다음에 라인, 한국 회사 라인의 게임이 7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에게 이건 세가가 8위, 그 다음에 구미가 9위고 아까 말씀드린 또 넥슨이 한국 회사가 10위이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규모는 아직 작지만 한국의 회사 둘이 지금 랭크됐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한국의 수준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뭐 영화 같은데 역시 캐릭터 위주로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 비즈니스 부분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이 캐릭터 비즈니스가 거의 1조 1,590억 엔, 굉장히 큰 사실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산업으로서 비디오 산업이 훨씬 작은 865엔. 거기에다가 이제 음악, 방송, 광고, 제작 등등이 합쳐져서 하나의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생태계의 메이저 플레이는 누군가? 역시 이건 아직은 극장들입니다. 이 세 극장 이름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일본말을 그대로 읽으면 토호, 토에이, 쇼치쿠. 조금 말이 빗나갑니다만은 그 일본말 발음할 때 이 모음의 장음 단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호는 둘 다 길어서 토호 하면 안 되고 토호라고 길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의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 토의 애니메이션은 두 번째 있는 토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둘을 합친다면은 약 1,400억 엔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단단한 안정적인 2위에 차지하는 거고, 마지막에 카도카와는 출판 회사로 시작한 회사로서 새롭게 이 분야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사 회사들이 하는 그 일들이 여기 지금 새로운 사업, 옛날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하던 텔레비 제작이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영화 제작 다음에 게임, 파친코, 가라오케 같은 거와 연휴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지금 수익의 수익원이고, 그 밑에 상품화하는 거.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뭐 장난감이나 캐릭터나 영상 캐릭터나 하는 이 머천다이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좀 본다면은 좁은 의미의 왼쪽의 협의에 일본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사실은 맨 아래 빨간색의 TV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위에 좀 그 노란 엷은 노란 부분이 상품화 부분인데, 이 상품화 부분 캐릭터라이징, 머천다이징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크게 정의한 애니메이션 시장을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고, 또 전체 액수가 거의 지금 7.5배가 되는 1조엔을 넘는 그런 규모가 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는 그런 온라인화와 연결돼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시장이지만은 원래 이 애니메이션이나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 시장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악 시장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 싱어나 어떤 아티스트가 있고, 그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관리사,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 모든 것을 대행하는 그것이 뭐 레코드 회사나 그다음에 콘서트 프로모터나 이런 그 가치 창출의 그 체인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니지먼트 오피스로서 이것이 총 통괄돼서 미디어를 통하거나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는, 유저에게 전달되는 그런 구조, 사업 그 관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수익원을 창출하는데 어떤 것이 수익원이 되겠는가? 아직은 왼쪽에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콘서트, 그다음에 저작권, 그다음에 배신, 뭐 일본말로 배신 영상 전송 판매죠. 그다음에 CD, 왼쪽에서는 팬클럽, 그다음에 굿즈, 아까 말한 그 머천다이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경제 니케에서 조사하고 개념한 음악 세계를 보게 되면은, 우선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 레코드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일본 콜롬비아, 그 밑에 킹 레코드, 빅터 레코드, 워너 뮤직. 아마 그 옛날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에 익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근에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에이벡스 그룹 같은 것이 최근에 음악을 전송하는 그룹들로 그 레벨 게이트 이런 그 특허 회사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의 아래 부분 보게 되면 라인이 역시 이 시장에서도 들어와 있고, 유센은 원래 유센 방송은 유선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게 되면은 가운데 아티스트가 있고, 그를 둘러싸고 레코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부분 액터들이 모여서 이 음악 시장을, 음악 세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한번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은 게임의 수단, 즉 채널이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는데, 옛날식 아케이드 모여서 하는 게임에서 각자가 기계를 가져가는 게임, 가정용 게임이죠. 이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온라인에서 하는 이런 소셜 게임이 압도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시장이, 세계 전체 시장이 이것에 맞출 수 있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구축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그런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도 역시 과거에 우리 다 텔레비 앞에서 만화 영화 봤거든요. 그런 TV 위주의 애니메이션이 이제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더군다나 앞으로 모바일화하는 그런 가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상품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게 앞으로는 제일 주종이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어갈 그야말로 캐시카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악은 역시 과거에 우리 음악 콘서트에 갔었고 레코드 판 사들었고 CD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고 여러 가지로 최근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소스가 온라인상에, 사이버상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역시 음악도 거대한 그야말로 상전 벽해와 같은 그런 가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바일 상품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대사가 되고 있다는 이것으로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